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세점 관련돼서 호텔신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중국의 단체 관광 이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들어서 약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한 8일에서 뭐 길게는 한 10일 정도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 이 단체 관광이 2017년도 그 사드 사태 이슈로 중단이 되었다가 거의 뭐 한 6년에서 한 7년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좀 멈춰져 있었던 또는 열리지 않았었던 시장이 다시 열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중국인들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한 중국인의 그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방한하는 중국인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3만 명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또 개별 관광 이런 것들 하는 중국인들 늘어나면서 한 22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그 전망을 보게 되면은 각각 24년도에는 600만 명, 그리고 25년도에는 900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드 이슈가 있기 그 이전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2016년도인데 이때를 뛰어넘는 방한 중국인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드 때문에 단체 관광이 안 됐던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을 이제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900만 명 이상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단체 관광 허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주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한 단계 올라온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주가가 6월달, 7월달 저점을 이루던 그 시기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돼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좀 주가는 올라온 그런 상태인 거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결국 중요해 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 8월 달 이제 9월 달 3분기 중간이지만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10월 말 11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쪽 섹터에 대한 투자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결국 내년도 전망이 조금 더 구체화 된다든지 아니면 호텔신라 입장에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뭐 면세점의 어떤 외국인 추이라든지 매출 추이 또 향후 전망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개별 기업의 기대치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가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를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대략 2,445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단체 관광 허용 이전에 수정되었던 영업이익은 대략 2천억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일정 정도 수정치가 반영이 되면서 2천억 중반대까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24년도 가게 되면 3,400억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매출 비중에서 한 70에서 80%가 면세점이고요. 나머지 한 20%가 실질적인 호텔과 관련된 숙박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이제 중요한 면세점 같은 경우에 시내 면세점은 여행사와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들리는 곳들이 있죠. 여행 코스상 봤을 때 쇼핑센터 이런 데를 많이 들리게 됩니다. 단체 관광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로드샵 이런 데가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쇼핑을 즐겨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소개를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관광객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에서 대체로 화장품, 최근에 뭐 밥솥, 뭐 김, 뭐 이런 것들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텔 신라가 여행사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보니 그 많은 뭐 시내 면세점 중에서도 호텔 신라가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데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가 올해 그 인천공항 면세점 가장 뭐 핵심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DF1과 DF3 구역을 할당을 받았어요. 이거는 5월 달에 뭐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주면서 10년의 사업권을 줬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장사가 좀 안 되는 시기였죠. 이때는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계약할 당시에도 임대료도 과거보다 5% 정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성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 거죠. 5% 정도의 뭐 임대료 비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뭐 현금으로 남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 이익률이 좀 개선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10년의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텔 신라가 국내 이제 면세점 업체 중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볼 때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면세점 사업으로 탑 티어가 누구야 했을 때 이제는 호텔 신라가 당당히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실적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놓고 보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서서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호텔 신라를 좀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